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추워가지고 막 말이 헛나오네요. 예. 너무 추워요. 네, 오늘이 제일 네. 추웠던 날이라서요. 자,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전자를 붙이게 됐고요. 그러네요. 비대위원장이 현이 됐습니다. 네. 아직은 현은 아직 아니죠. 임명은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네.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요식행위만 남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니, 뭐 국민의힘이 뭐 그렇게 뭐 일사불란한 정당입니까? 지켜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당원들의 뜻을. 그럼 26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거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뉴스 신세계에서 전해드렸던 거는 국민의힘의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아직까지는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절차를 이제 거치고 있다라고 했었고, 당내 여론조사도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전격적으로 속도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본격화했는데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추천을 하면서 했었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윤심이라는 게 작용을 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얘기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 소장님.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고 그런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저기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지라는 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전원은 증거가 있었잖아요. 전원. 근데 그 전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일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또 모임해졌지만 네.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의 어떠한 일정한 수준의 교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후 승인 아니면 사전 동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재욱 의원의 독단적인 생각만은 아니었겠죠. 어떻게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본인이 의견 수렴해가지고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차라리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는 1호 당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뜻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끊임없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주는 순간 결정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전 국민이 이 얘기를 얼마나 믿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믿겠어요. 뭐 어쨌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위촉 절차가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회 체제로 이제 전환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위원회 소집을 이제 의결을 했고요. 3일 뒤에 26일에 이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위촉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비대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주요 당직자 인선도 이제 거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새해에는 비대위 체제로 당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당의 이제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 이제 전 장관이군요.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은 오늘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가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이 자리에서 이제 제안을 받았고 또 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에게 이제 사임을 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조금 전이었던 오후 5시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열었습니다. 뭐 이제 후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임만 하게 되는 건데 이후에는 이제 이노공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요.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한동훈 장관을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다. 해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4번 타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역할론에 있어서 조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했으니 본인이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가장 큰 허들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로 비대위원장 취임 뭐 본격적인 업무를 1월 초로 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그거는 민주당 선정선동을 위한 악법이에요. 그러면은 본인 지금 얘기한 거랑 좀 다르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이 그냥 진행돼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높잖아요. 그 여론을 무시하면서 그냥 지지층이나 용산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비대위원장 출발부터 상당히 좀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사실 네네, 가장 좀 임경민 이제 작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첫 행보로 이제 예고가 이미 사실상 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뭐 국회를 통과해서 네. 28일. 네, 용산으로 넘어간 이후에 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뒤에는 이제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당을 이끌게 될 거냐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때요 당에서 이거는 좀 민주당의 정쟁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라고 당에서 먼저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가장 큰 또 악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가 좀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민심에 어긋난 일을 대통령실이 할 말은 제대로 못하고 그냥 대통령 눈치만 보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엊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지명자? 네. 비대위원장 추대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락자? 수락자? 뭐 하여튼간 한동훈 전 장관이 이건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소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신인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좀 호흡을 맞춰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처음 비대위원장이 돼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법조인에서 정치인의 옷을 입는 여당의 당 지도부 비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숙제예요. 뭐 당장 당면에서는 그런 숙제가 있을 것이고 네. 선거로 놓고 봤을 때는 소위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네. 소위 검사 대 피의자 이재명 피의자 대 검사 한동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초대를 할 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 구도 선거는 어차피 구도가 절반 이상인데 그 구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근데 그 구도를 덮는 구도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동훈 뭐 이재명 이 싸움으로 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께서 결국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선 2차전으로 내년 총선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구도 자체를 변화시킨다. 그런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이냐가 어차피 영남권 물갈이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무리하게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다고 보여지거든요. 공천과 둘러싼 당내 그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난제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처음 정치하는 분인데. 당면한 과제가 그렇고 크게 보면 선거 구도 문제일 텐데 저는 이게 수사의 진심이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꾸려진 걸 보자면 또 뭔 소리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비대위원장 당대표 검사 네. 원내대표 윤재옥 경찰 사무총장 이만희 경찰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경찰 수사의 진심인 검경합동수사본부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의 물갈이를 그 팀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돼. 물갈이부터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대응도 좀 봐야 되겠네요. 공관위원장이 또 검사 출신 오는지 경찰 출신 오는지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뭐 거의 뭐 검경합동수사본부.
같다는 느낌을 아니 오늘 이름을 쭉 써놓고 보니까 그래요. 검사, 경찰.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어려운 선택과 결심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본인은 아마 거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어쨌든 당을 살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동훈 당신밖에 없어라는 요구를 뿌리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지도자급 인사로 바로 거듭났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막 띄워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도자급 인사가 됐는데 앞으로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험난한 정치 역경을 다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지도자급 인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포용과 화합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네.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소위 이제 과거에 악연이 이제 얽혀 있는 인물들하고 어떻게 화합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7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만나자고 요청할 경우에 만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저는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다만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더라도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 기대하는 변화가 이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만나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아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당에 남아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런 말을 하긴 할까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전 없을 것 같아요. 아, 만남 네. 자체가 없을 네.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이준석, 유승민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용산과 우리 윤핵관과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한번 뚫어보자.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만나고 안 만나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의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시작한 화두였는데요. 어제 오늘 한동훈 전 장관의 말을 보면 공공선이란 말을 화두로 제시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어제 오늘은 공공선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공공선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규정하고 그리고 그 공공선을 라는 화두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했고 또 다른 의원들도 여러 가지 평가를 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여당의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관심이라면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또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을 해가지고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이제 통합 비대위원회 아이디어에 그 충정에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민주당의 변화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오고 있는 3총리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총리를 지낸 세 분을 연쇄적으로 만나겠다라는 의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들리는 건데 변화 의지가 확인이 안 되면 안 만나겠다는 얘기고요. 그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재료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원회가 이제 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탈당을 위한 수순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신당 창당을 위한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이제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열이 아니라 민주 세력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요.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덕성의 마비를 꼽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답변의 내용들이 대부분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 말꼬리들로 이제 보이는 대목이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서 실무적인 일,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위한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 물러가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덕성의 마비?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내년 총선 승리를 확실하게 더 담보할 수 있고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정평가만큼 민주당의 지지도가 또 여권 견제론만큼 민주당의 지지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다 이재명 당대표의 도덕적인 문제 때문 아니냐.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이 중요해 보여요. 어쨌든 집을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욕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는 사람을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야당의 지도자고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한 민주당이 하나의 팀으로 총선 치르는 것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을 거 아니에요.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게 맞겠죠. 네. 자,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두 번째 소송이죠. 한 차례 벌써 승소가 있었고 그렇죠. 대법원에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뭐 사실상 이제 내용이 비슷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여 년 만에 승소 확정을 받았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고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번에 확정 판결 내려진 소송이 총 2건인데 한 건은 강제 동원됐던 고 양형수 씨 등 피해자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냈던 소송입니다. 둘 다 이 기업들이 우리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에게 이 손해배상을 이제 액수에 맞춰서 이제 지급해야 된다. 예, 내용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하죠. 일단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이다.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올해 3월에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이미 그 위자료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의 책임을 넘긴 겁니다. 네, 제3자 변제안대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한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이 이제 바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피해자와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하고 뭐 당분간은 지금 이 정부하고 이제 이 줄다리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일본 정부가 주 일본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 이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초치하고 항의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 우리도 일본 대사 초치해서 니들이 왜 남의 나라 사법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죠. 외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의사소통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한국 대사도 초치당해서 항의 받았는데 의사소통의 일환이고. 그 얘기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아니 일본 외교부 입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 소장님? 저도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법부는 어쨌든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이건 대법원 판결 정부로서는 나온 겁니다. 아니 예. 2차 이거는 대법원 판결 나온 겁니다. 예. 2차 소송. 자,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